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개의 코인들 모두 들어가 있는 지수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미국 SEC가 승인을 했는데 왜 또 보류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나스닥 상장된 사이버 보안 기업, 실스크 이런 회사 아무도 들어본 적 없으십니다. 이런 회사조차 지금 뭐랍니까? 3천만 달러의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하겠다. 근데 비트코인만 삽니까? 이더리움, 헤데라 및 땡땡 코인 다 삽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오직 비트코인만 매수. 요게 이제 내러티브였고 다른 코인 감히 네가 땡땡 사기 코인을 언급해 이런 느낌이에요. 이더리움도 사기였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째 최근엔 이더리움이 워낙 상승세죠. 이더리움, 솔라나, XRP, 헤데라, 도지코인, 타오, 비텐스 타오라고 AI 쪽 코인입니다. 하이퍼 리퀴드 이런 어찌 보면 좀 애매한 코인들이죠. 이게 메이저 저는 이제 이 코인들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대비하면 이런 코인을 전략 비축한다? 어째 근데 그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변화를 좀 잘 읽는 소위 말하는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이 변화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래서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별것이라고 보는 뭐랄까요? 어떤 습관 이런 게 저는 좀 생긴 것 같아요. 방향성은 뭡니까? 과거에 비트코인 아니면 사실 거의 취급을 안 해줬다가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유동성 지금도 이제 늘어가는 제가 볼 땐 초기 단계 이미 진입을 했거든요. 물 들어오면 비트코인만 물이 고여 있다 아니면 그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전 항상 후자를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이제 XRP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라지캡, 그다음 미들캡, 그다음 스몰캡. 그렇다고 저 밑에 있는 스몰캡에 전 재산 다 심지어 빚까지 내가지고 올린 큰일 날 수 있다고 정말 100번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라지캡 그들의 코인 위주로 ETF 위주로 미국 코인 위주로 가시는 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투자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FTX가 중국과 러시아 채권자 돈 안 준다라고 했다가 줄 수도 있어. 다시 좀 얘기를 바꾸네요. 저는 이 FTX 자체가 사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KYC를 했더라도 고객 확인했는데 자금 분배 당시에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22년 11월 달 이때 기억나시죠? 비트코인이요. 한 17,000달러 정도? 2만 달러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비트가 얼마입니까? 12만 달러죠. 대략 봐도 6배, 7배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피해자 이 사람들한테 상환을 해주는 건 그건 fine. 근데 비트코인으로 줘야죠. 그렇잖아요. 솔라나로 줘야죠. 그걸 왜 현금, 달러, 종이, 휴지 조각으로 주냐 이 말이죠. 저라면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금으로 내가 110% 넘게 쳐서 줄게. 뭔 현금입니까? 지금 코인이 몇 프로가 올랐는데. 그렇죠? 현재 미지급액 중에서 중국이 82%, 나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등 조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제재를 하는 그 국가들 한 18% 정도 있다고 합니다. 주긴 줄 텐데 코인 가격은 폭등을 했는데 휴지로 그냥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종이돈으로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저는 저라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익명의 고래가 4년 만에 비트코인 1000개를 팔았답니다. 4년 전에 평당가가 $10,000? 4년 전에 $10,000 어찌됐건 1074개를 샀다가 최근 지난 한 4일 동안 1000개의 비트코인 근데 다 팔았다. 근데 보시면 앞에 W가 붙었죠. 이게 랩을 씌웠다. 랩핑 씌워서 뭐한다?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난 4년 동안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죠.
우리가 이제 익명의 고래 뭐 이거 뭐 빚으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저가에서만 꾸준히 사시고요. 고가에서만 꾸준히 팔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잘 아시죠? 이제 일반 좀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 공부가 안 되신 분들,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고가에서만 큰 돈으로 한 방에 그것도 확 질러 버리십니다. 그리고 저가, 헐가, 폭락에서만 팔고 이거는 내가 다시 하면 사람도 아니야. 요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이렇게 답을 매번 못 드릴 수고 또 이제 안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언제 사요? 뭐 사면 돼요? 뭐 지금 살면 됩니까? 지금 팝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내 코인은 왜 언급을 안 해주시냐? 스테이킹 뭐 비트에 있는데 뭐 어디에 있는데 요거 뭐 한 10일 걸린다는데 이거 언제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코인 세금 관련해서 얘기를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인터넷만 뒤지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정보 정도는 직접 찾으셔야 해요. 이것을 남들 뭐 유튜버 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샅샅이 손품을 파셔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손품은 파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사요, 뭐 사요 이거 있죠. 종목이나 뭐 타이밍에 대한 제가 뭐 기본적인 교육, 정보를 드릴 수는 있겠죠. 뭐 지표,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결정과 책임은 본인 몫이에요. 이것을 남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뭐 왜 내 코인은 언급을 안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뭐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근데 남이 언급을 해줘야 될 정도면 본인의 지식과 확신이 제대로 충만한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전 있다라고 봐요. 실제 충만하신 분들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지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테이킹 요거 풀고 싶을 때 푸시면 되고요. 미리미리 적당히 풀어 넣으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게 저는 탐욕과 결정 장애의 이렇게 집합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자는 받고 싶은데 또 팔기는 뭐 한 10일 있다가 이더리움 11일 있다 풀린다는데 그렇죠? 직접 해보시고 적당히 조금씩 미리미리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뭐 세금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병은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의사에게 가죠. 뭐 큰 병원에도 가고 뭐 이제 그 조그만한 병원에도 갑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가십시오. 이게 뭐 이제 수임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뭐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돈 안 받는다고 해도 한 10만 원, 15만 원 그냥 주세요. 그거 아끼시다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 날립니다. 이게 이제 뭐 회계면 회계죠. 법이면 이제 뭐 변호사가 있겠죠. 그런 비용 아끼시면 괜히 이거 그냥 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드려봅니다. 하루 인베스트 여기에 큰 뭐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왜 가져왔냐? 뭐 불장이 제가 보니까 이제 스물스물 그 냄새가 계속 납니다. 요거 앞두고 과거에 안 좋았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저는 뭐 도움이 된다고 봐요. 하루 인베스트 대표가 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심지어 목에다가 칼을 찌른 것 같아요. 그렇죠? 1조 4천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저 사실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코인, 돈을 얼마나 잃었길래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그냥 찔러버렸을까? 두 번째, 사람들은 여기에 왜 그렇게 1조 4천억이나 되는 그것도 이게 보니까 뭐 23년도에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21년, 22년, 23년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겼지? 왜 맡겼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죠. 왜 사람들이 여기 돈을 맡겼을까? 첫 번째, 연 12%가 넘는 고이율을 약정했다. 이자 많이 준다는 거죠.
비트코인 한 개 맡기면 1년 뒤에 1.1개 비트코인으로 불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자라고 하는 건요, 못 줄 때까지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순간 이자는커녕 원금을 출금이 안 되죠. 여기서 두 번째, 원금을 보장한다. 안정적인 투자자. 여기서 위험성을 축소시켜서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하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 전략이다.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세 번째, 해외 투자자. 우리 국내 법인 아니에요. 이게 싱가포르의 법인이 있어서 글로벌 자금들이 다 우리 거 쓰고 있어요. 요거 혹할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유리한 조건, 너무 솔깃한 조건이면 일단 걸으십시오. 뭐 100% 수익을 보장하겠다. 심지어 이자를 엄청 주겠다. 손실 볼 확률은 거의 뭐 빵 프로다. 그 좋은 거 자기가 하지. 그거 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투자에는 실은 손실 위험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 난 투자 싫은데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원화에 올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손실의 위험이 실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다 있어요. 100% 보장한다. 저는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피해자가 얼마를 잃었을까 봤더니 그냥 대략 비트코인 100개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금하려는데 이게 지금 출금이 안 되고 지금 뭐 재판해도 이거 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개인데요. 그 당시 시세로 하면 대략 60억에서 80억. 지금은 뭐 16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100개를 어떻게 샀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마도 선구자였을 거예요. 비트코인 100개, 뭐 100개는커녕 한 개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왜 여기에 돈을 맡겼을까? 이자가 12%라고 했죠. 비트코인 100개 맡기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이자를 몇 개 준다? 비트코인 12개를 얹혀서 드리겠습니다. 솔깃하죠. 지금 한 개도 사기가 일반인들 쉽지 않은데. 고수익으로 큰 이제 고이자로 피해를 봤던 또 하나의 사례, 22년 5월달 테라루나의 테라입니다. 테라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연 20%의 이자를 또박또박 드리겠습니다. 따박따박 드렸어요. 언제까지? 망하기 전까지. 결론은 너무 좋다, 너무 솔깃하다. 네가 해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고 당신이 하십시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덧붙여서 코인 한다는 말씀을 웬만하면 주변에 안 하시는 게 지금부터 더더욱 주의하십시오. 한다고 하셔도 이제 뭐 그 사람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항상 위험성 다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할 거니? 전 실제로 그랬거든요. 막 이게 주변에 여쭤보시잖아요. 근데요, 그 비트코인 제가 볼 때 좋은데 한 달 후에 그냥 마이너스 50% 가도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조용히 화장실에서 진짜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나가셨었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코멘트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셔도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를 한다. 내가 땡땡 코인 수량이 뭐 내가 뭐 100만 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되도록 뭐 굳이 뭐 이거 알려주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AI 하죠. 이게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뭐 걱정을 지금 하고 뭐 지금 뭐 관세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사실 AI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한 5년에서 10년을 보면 디플레이션의 핵폭탄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 필요가 없고 소득 우리가 지금 뭐 자영업해서 돈 버는 거 사람이 점점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뭐 이제 뭐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 취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대기업에서요 사람을 잘 안 뽑습니다. 벌써 그래요. 세상이 AI가 뭐 물론 이게 이제 잘 쓰는 사람은 AI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금 뭐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피를 쪽쪽 빨아먹을 거예요. 그만큼 격차가 커집니다. AI가 쓸 줄 아는 자는 이건 엄청난 안 쓰면 바보 되는 겁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폭탄이요. 사람이 점점 필요 없고 세상은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다 좀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상장 폐지가 호재냐? 업비트 비썸의 상패를 예고했던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이 290%가 올랐대요. 7,600원까지 떨어졌던 게 거의 한 3만 원까지 찍었죠. 제가 글로벌, 지금 미국, 유럽, 뭐 선진국,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이라 하죠. 할 것 없이 글로벌 MZ 세대의 트렌드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투기, 도박 열풍입니다. 이게요, 거의 중독 수준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20대, 30대거든요. 이 부모 세대가 봤던 뭐 이제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해서 이제 먹고 사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이룩한, 예를 들면 집 한 채를요, 지금의 20대, 30대는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뭐 우리 서울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생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지금 MZ 세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취업 자체도 어렵고요. 취업해봤자 20년, 30년 일해봤자 어차피 집도 못 산다. 어차피 결혼도 쉽지 않네. 요런 게 지금 전 세계를 그 만연해 있는 그런 약간 분위기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비썸이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 지금 핫한 주식들, 뭐 코인베이스, 러빈후드, 뭐 서클 이런 코인 관련 주죠. 여기에 지금 IPO 하겠다라고 하는 게 코인 거래소, 제미니, 크라켄, 블리시 등등등이 IPO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맞아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AI가 디플레이션 핵폭탄이다 얘기 드렸죠. 신규 채용 점점점 안 합니다. 대기업 예전처럼 사람 안 뽑는데 현재는 있던 사람을 실제로 잘라내는, 뭐 미국은 8,000명씩 자릅니다. 거기 이제 워낙 뭐 노조 이런 게 우리나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메일을 2주 전 던지면 그 사람 바로 해고입니다. 미국은 그게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입들을 이제 적게 뽑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돼요. 특히 신입들, 특히 사무직, 뭐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더더욱 필요 없어요. 특히 변호사, 의사도 이제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의사분들 중에서도,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무조건 써야 상위 10%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투기나 이 도박 중독이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러빈후드, 뭐 업비트, 비썸 이런 거 있죠. 뭐 주식이 저는 뭐 있다면 나쁘지는 않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저는 주식을 잘 하진 않습니다. 자, 빚을 못 갚는 50대가 사상 최대다. 올 상반기에만 10,000명이 됐다. 은퇴 후에 뭐 50대니까요. 이제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경기 불황에 채무, 그러니까 빚을 내서 뭔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부가 갚아준 돈만 2,500억이다. 한국의 50대는요. 퇴직하시고 집에서 노시는 분 혹시 뭐 주변에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셨든 아니면 요즘에는 창업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재취직을 대부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얘기 드렸듯이 지금 이미 경기 불황이 몇 년째입니다. 창업이 되면 이게 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대라고 하는 건요. 그 전에 창업을 해서 망했으면 그래도 좀 경험을 쌓고 이제 노하우라는 게 쌓일 텐데 대개는 이제 퇴직을 하시고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경우가 실은 많죠. 요건 위험해요. 실은. 그렇죠? 재취직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퇴직금 뭐 이제 몇 억을 받으셔도 그게 이제 뭐 꽃감을 하나씩 빼먹는 식으로 이렇게 쓰신다라고 합니다. 집은 한 채 이제 장만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뭐 들고 있자니 세금은 이제 점점 나가는 거죠. 자녀들 뭐 대학 학자금 이런 거 이제 나갈 연세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봉양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은 이제 한 뭐 그게 공백이 몇 년 안 돼도 굉장히 좀 크고 멀게 느껴질 수가 있죠. 코인 투자를 지금 이렇게 빚도 못 갚는데 코인 투자 뭐 주식 투자 좋은데 이게 언감생심 아닐까요? 20대에서 30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집에서 뭐 놀기만 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다. 뭐 이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죠? 요거 우리나라 이제 선배가 저 일본 보시면 돼요. 일본에 이제 그 취업 안 하고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만 하면서 사는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결혼은커녕 연애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돈 드니까. 30대 중반이 좀 넘어가면 결혼해야죠. 뭐 40대. 이분들은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필요하죠. 뭐 처음에는 뭐 전세로 어떻게 빚을 하더라도 집을 사는데 연끌하는 거죠. 결혼 자체도 그렇고 이제 자녀를 낳으시면 자녀 교육에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거르는 타선이 없다. 뭐 야구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지금 세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자율은 지금 높잖아요. 생각보다 미국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야, 남들만큼만 해. 야, 남들 공부하는 만큼 하고 남들 사는 대로, 남들 취직하는 대로, 남들 결혼하는 그 정도로 하면 되지 뭐.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미래는요. 이렇게 살아서는 턱도 없어요.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 분야에 본인이 그냥 넘버원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사람들이 싹 다 돈이 몰려간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전 필수라고 보고 이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 해서는 저는 이 엣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못 갖는다고 봐요.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개념이 실은 필요합니다. 타고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 지금 얘기 드립니다. 투자도요. 노력, 공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냥 여기에 완전 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제가 봤을 때 코인은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뒀다. 글쎄요. 한 몇 년 지켜보십시오. 저는 그거 잘 안 믿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망하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몇 번 이겨내셔야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를 이제 몇 단계 건너뛰는 뭐 운이 좋은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지켜봐야죠. 쉽지 않다. 자, 미국, 중국 3차 무역 협상이 7월 28일 스톡홀름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이분은 이제 헤지펀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좀 얘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비해서 점잖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소위 뭐 이렇게 블러핑 한달지 뭐 허세나 요런 그 뉘앙스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트럼프가 추구하려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스콧 베센트의 말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분이 지금 뭐랍니까? 중국 관세 유예 연장할 확률 가능성이 크다. 12일이 종료 예정인데 중국과의 관세 휴전에 대해서 이거 좀 늘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 뭐를 거둘 수 있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저는 뭐 이게 한 1년 전에 나왔던 그 미란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이미 전 세계 그 관세는 대략 뭐 20에서 25% 전후 여기에서 관세가 뭐 부과가 될 것이다. 전 이대로 그냥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전에 뭐 100 몇십 프로는커녕 7, 80% 그건 저는 다 이제 그냥 허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한해서는 뭐 50%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되는 항목이 일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 영국 상호 관세율 10%. 다만 이제 자동차는 이제 10%지만 10만 대 넘어가면 25%. 베트남은 상호 관세율 20%. 한적해 오는 상품에는 40%. 이렇게 막 중국 같은 데서 빼돌려서 하면 너희들 뭐 이제 페널티 매긴다 지금 얘기죠. 인도네시아도 상호 관세율 19%. 미국산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필리핀도 상호 관세율 19%. 일본도 생각보다 낮죠. 상호 관세율 15%로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자동차도 15%. 대신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율은 50%를 유지했고요. 자동차, 트럭, 쌀, 농산물을 미국 시장에 개방한다는 조건.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해.
지금 요거 때문에 상호 관세율을 이 정도까지 낮추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똑같은 얘기 드렸죠. 이거 이미 끝난 게임이고 의미 없다. 이게 대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세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자로서 대세에 지장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코인 투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관세를 세게 매긴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프리 트레이드 이 시대는 없잖아요. 이 얘긴즉슨 실물 경제는 쭈그러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커진다? 가상 자산,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금 통과됐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된다? 토큰화 경제가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린 지금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중장기로 봤을 때 AI와 크립토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이제 뭐 중장기 하니까 올해 하반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어차피 곧 물러날 사람이다. 압박이 좀 세요. 그러면서 경제가 탄탄한데 금리 왜 안 낮추고 있냐. 1%까지 빨리 내려라. 지금 4%가 넘거든요. 재차 강조하고 있죠. 자, 백악관에서 목요일에 연준을 방문하는데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뭔가 좀 싸하죠. 저는 뭐 올 하반기 주식이든 이제 코인이든 전 나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기 폭등하면 항상 뭐가 옵니까? 단기 폭락이 오고요. 조정이 되고 횡보는 필수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를 드립니다. SEC에서 암호화폐 10종 연계가 된 ETF 이거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승인한 즉시 보류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전문가들은 이 안에서 지금 SEC 위원 간의 의견이 좀 나뉘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갈등이 있다.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는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 이게 지금 마련이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뭔가 그 기준이 덜 나온 거예요. 숙제가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거다. 사실 지난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5개 코인 이거 이제 신탁 상품이 ETF 전환 승인했는데 대신에 거래는 안 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게리 갠슬러식의 무자비한 그런 탄압이 아닙니다. 그렇죠? 명확한 ETF 상장 기준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다듬고 있다. 그게 아직 지금 100% 안 됐기 때문에 보류를 어쩔 수 없이 시켰다라고 보입니다. 그 코인들이 뭐였을까요? 비트코인이 비트와이즈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요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레이스케일도 언급했던 딱 그거죠. 그 다음에 스위,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폴카닷. 아하, 요 친구들을 10개를 묶어서 지수를 ETF화 시킨 거겠죠. 10T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10T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코인의 시총은 0.5T 달러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10년 후니까 2030년이 되면 이 0.5T 달러의 시총이 그러니까 10T죠. 10T까지 커질 것이다. 그러면 코인 시총이 2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20년도만 해도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이거 가냐 마냐 막 1년 내내 이랬거든요. 그 코로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댄 타피오로라고 하는 이분이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10T가 아니고 50T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코인의 시총이 내가 너무 지금 그 심장이 작았네. 내가 너무 배포가 좁았어. 50T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 당초 회사를 세웠던 2020년대 이게 0.5T에서 50T면 코인 시총이 10년 만에 100배 가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버린다.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게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얘기 드립니다. 5년 후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 10배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10T인데 아니죠. 지금 한 4T가 됐다 했지 않습니까? 12배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배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우량 알트코인들은 글쎄요.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갈 수 있는 게 있겠죠. 우량 코인입니다. 그 잡코인 말고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 50T 이거 이름 100T로 바꾸자라는 얘기, 저는 이거 시간 문제라고 실은 봐요. 그게 뭐 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들어간 지수 ETF들이 하나 둘씩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일까요? 주요 크립토 지수 제공 기관 요약 리스트, 제가 한번 챗GPT 물어봤는데 나스닥에 이미 크립토 인덱스가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랑 공동 개발했었고요. S&P 500 지수로 유명한 S&P와 다우존스에서 이미 지수가 있었네요. 브로드 디지털 마켓 인덱스라고 해서 240여 종의 코인을 추적하고요. 비트이더는 당연히 이제 상위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와 갤럭시 디지털이 개발한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도 이미 있고요. FTSE, 이거는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이건 이제 좀 영국 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영국의 디지털 애셋 인덱스 시리즈 이미 있었네요. MSCI는 이제 모건 스탠리 앞에 붙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개발한 실은 글로벌 지수가 있어요. 글로벌 디지털 애셋 셀렉트 탑 20. 큰 거 20개짜리 모아놓은 지수가 이미 있었네요. CME는 아시죠? 그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라고,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 상품 거래소죠. 여기에서 뭐 비트이더 이런 것들 파생 상품, 뭐 벤치마크용 지수가 있었죠. 이 지수들이 뭐가 중요한,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시장이 안 커지면 요거 만들 이유 없죠. 지금 사실 뭐 ETF화 시켜서 팔기 제일 좋은 게 실은 지수예요. 전 세계 그냥 나 잘 모르겠고 그냥 그거 살래. 그게 ETF거든요. 지수 ETF, 인덱스 ETF. 이런 것들이 ETF나 펀드 형태로 불티나게 팔려 나가겠죠. 지금 미국에서 뭐 401k 연금, 지금 블랙락, 저 뱅가드 저번 보여드렸죠. 피델리티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년간은 퀀텀 점프가 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사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은 던져졌습니다. 아직 뭐 늦었다? 아니요. 저는 아직 기회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다 팔고 완전 떠나실 건가요? 안 떠납니다. 기회가 너무 큰 게 뻔히 있는데 왜 떠나길 어딜 떠납니까? 그렇죠? 문제는 숙제는 안 되셨으면서,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고요. 좀 현금 실탄 마련하는 거, 이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얘기 드렸죠. 숙제는 안 돼 있는데 탐욕만 그득그득한 게 문제죠. 숙제를 반대로 얘기 드리면 숙제 하시고요. 탐욕을 내려놓으시면 누구나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쉬운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적으면 2%에서 많으면 많아봤자 5% 이내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재능이라고 봐요. 은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걸 기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데 다 돈 잘 법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어떤 사람 스포츠, 어떤 사람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건요.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 이게 재능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고 어떤 분 뭐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유독 재능이 다른데요. 유독 돈 버는 요 재능만큼은 모두가 갖고 싶어요. 탐욕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재능은요, 그리고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뭘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그거겠죠. 저는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전자라고 보거든요. 재능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재능도 커지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 성공하면 뭐 할 겁니다. 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이것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뭐 더 많이 하겠죠. 뭐 기부도 더 할 수 있고,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작지만 지금 10,000원, 20,000원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작지만 지금부터 행동에 옮기시는 그분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더 행복할 수 있는 확률도 전 높다라고 봅니다. 왜 얘기를 드립니까? 제가 아까 뭐 2%만 성공한다 얘기 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 투자 못하면 98%는 다 실패한 삶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 왜 드렸을까요?
탐욕이 그득그득하다. 요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잘 되시던가요? 요런 사고 방식이요. 탐욕이 그득그득 붙어 있는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상승장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